저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거. 지방, 전신, 흡입까지 전부 다. 8월 16일 날 3일 동안 72시간 단식을 딱 들어갔어요. 이 식단은 12월까지 정말 철저하게 했나 봐요. 아침에 부종이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침에 딱 뜨면 제가 손 먼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삶에 정서적으로도 안전된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손가락이 다 빨갛게 된 거야. 말하자면 관절이 다 부은 거지. 그걸 딱 보는데 가슴이 싸하더라고. 그러니까 M이 맞는 거지. 근데 그게 걔가 짠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엄마가 날 보내고 맨날 대성통곡을 했겠다. 가고 나서 야 어땠을까 매번 아니 혼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울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대로 이제 엄마 입장에서 겪으니까 이게 나이 드는 거다 진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적거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집밥에서 출연자들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수혜자는 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조금 찐 거예요. 지금 좀 더 찐 건데 간헐적 단식하고 저는 중간에 한 48시간, 72시간 단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빠가 암이 3군데라서 엄마도 희귀암이시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식을 하고 야채 사골 스프 그거를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최고 좋아요. 그걸 뒀다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먹기도 해요. 막 이렇게 즐겨 먹질 못하니까 못 사 먹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빵 같은 거 안 먹으니까 또 못 먹겠고. 사 먹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그렇죠, 모르고 굶어 죽는 거 진짜.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무슨 말인지 알아. 제가 그래서 딱 제품 좀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 소리야.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로. 야채 사골 스프 같은 건 난 참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사골 같은 걸 먹어도 이렇게 야채찜하고 먹는 거랑 너무 틀리거든요. 그리고 안 먹고 한동안 이제 한번 몇 번 상해서 버리고 나니까 또 하기 싫어서 한동안 또 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틀리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신하고 나서 살이 쪘다 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43kg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갖고 나니까 82kg가 나온 맞아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까불이. 야, 그래서 이제 애를 딱 낳고 나서 이게 살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바로 체중계에 올라가 봤어요. 4kg 싹. 아니, 얘가 2.3kg로 태어났거든요. 정말 2.5kg만 빠지고 양수만 빠지고.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 느낌. 많이 빠지신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살이 이제 일을 하니까 또 쭉 빠지다가 둘째를 가졌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45kg였거든요. 근데 걔를 또 가지니까 78kg가 나가는 거예요. 저도 임신하면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찌시네. 이게 체질적으로 맞아요. 아마 그렇게 네, 되는가 그러니까 봐요. 임신했을 때 대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임신했을 때 본 사람들이 이제 한참 후에 저를 보고 나서 너 김광자 맞아? 이럴 정도. 또 이제 얘로 또 돌아가요. 얘가 이제 그렇게 지금도 이제 얘가 이게 좀 붓기가 있더라고요. 좀 힘들고 그러면 이게 붓기가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몸무게, 이런 체질상 엄마를 닮았다면 얘가 임신을 하면 이게 더 몸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아직 임신도 안 했고 그런 걱정이 저는 그런 걱정이 자꾸 우리가 드는 제로 거예요. 컨트롤하고 진짜 영 컨트롤. 근데 그런 것으로 아니 잠깐 생각해봐. 이거 내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사람이 저보고 하루 종일 넌 뭐가 이렇게 하는 게 많냐 그래요. 이뤄놓은 게 많은 거야. 이뤄놓은 게 많은 거야. 근데 나도 그렇다고 너를 24시간 동행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야 똑같지 뭐 하냐. 그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나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날 일을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올라나 안 올라나 밥 먹으러 올라나 안 올라나 걔 지금 거의 다 도착했을까? 걔 더군다나 아직 결혼도 안 한 딸 임신하면은 나처럼 살이 찔까를 걱정하면은 근데 그게 에너지가 엄청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걱정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또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그게 기도라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면 그게 계속 그 필터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네요 지금. 그거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자식 일은 그렇죠. 더 일어나죠.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참 잘하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됐던 것들이 맞아요. 이렇게 다 말로 술술술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얘기도 그런 표시도 안 내거든요. 맞아요. 속으로만 그러지 하루 종일 이게 뭐 뇌를 다 탁탁 달달 털어보면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들 많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떨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혈압약 타고 다음 달 혈압약 탈 것까지 걱정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더라고. 제가요 애들을 잘 키우고자요 그 상담 쪽으로 제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저기 공부였지 공부지. 이렇게 실생 내 자식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네. 착각하는 게 네, 차라리 맞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맞아요. 알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얘기에 귀도 안 기울이거든요. 근데 나도 저는 알아. 귀를 나도 잘 알아. 기울여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강점이고 좋은 네네네, 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 그거 알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할 게 많은 거예요. 아니까. 근데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 개념은 개념이에요, 개념. 물론 그 개념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딱 녹아들어서 그게 나가 돼야 되지만 근데 그 개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론을 지금 인스타니 뭐니 막 얼마나 좋은 정보를 많이 줘갖고 이론으로는 지금 다들 박사거든요. 유튜브 또 할아버지들, 유튜브 할아버지들 막 좌우지간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 할아버지 뭔데? 유튜브만 보는 할아버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학 하는 데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자꾸 부종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 해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끊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컨디션을 피 검사를 해보면 내가 부족한 미네랄들이나 영양소가 있으면 그걸 또 채워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영양제 많이 먹거든요.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가면 또 긁어부스럼돼. 맞아요. 그럼 거기서 들었던 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과하게 또 목용시키고 또 그거 사러 다니고 아니까 그거 말고 내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Genetics lose the gun. 그러니까는 유전은 그냥 총알을 장전한 거고 but the lifestyle is the tricks the gun.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이 결국은 방아쇠를 당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유전자가 다 있어요, 우리가. 별 유전자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생활 습관이지. 맞아요. 그게 총알 장전된 거에다 계속 그 유전적인 거에다가 매여 있으면 그게 창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왜 이렇게 내가 근심이 많지? 그러면 근심하는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에리님은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세요? 왜 걱정을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어떠셨어요? 엄마가 어떠셨어요? 맞아요. 특히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 같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다들 우산을 갖고 왔는데 이제 우산을 안 갖고 엄마 왜 우산을 안 갖고 왔어? 비 맞아서 죽간? 그러거든요. 비 맞아서 죽간? 그러거든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진짜 비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 뭐 엄마가 꼭 와야 될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맘 편하게 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면 걔도 자식을 낳아서 똑같이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 알겠습니다. 그죠? 끊어야 될 이유가 정확하죠. 네. 어. 맞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되게 보면 되게 비슷한 하나의 이제 감정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야지 대비를 하고 계획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적당히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약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어머니가 딱 애인이랑 비슷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이 가족 느낌도 좀 비슷하고 딱 자기 거 잘하시고 그냥 되게 마음이 이제 그냥 쿨하시고 겁도 별로 없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되게 마음 편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막 누가 날 막 붙잡고 걱정한 적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항상 믿어주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버님께서는 좀 걱정이 많으세요. 아버님은 두려움이나 분노나 화나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아버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때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 걱정이 되는 건 이걸 지금 안 바꾸면 암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다 통제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이제 통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 인생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벗어날 때마다 계속 켜지니까 제가 이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자식들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럼. 부모 마음이 그렇고 자식 마음이 그렇고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게 이제 큰 도움이 안 된다. 도움 안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기도가 된다니까. 염려이. 그 말이 기도되고 맞아. 무서워요. 그 말씀은 어디서 어. 그냥 생각하신 어디서 본 거죠. 제가 뭘 생각해내요. 그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네네네, 그거 다 힘의 그 읽었어요. 책에서 네. 그런 조셉 머피 책 네. 시리즈로.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부정적이게 맞아. 누굴 걱정하나 네. 아니면 밝은 생각을 하나 그것만 의식하는 거 그것만 챙기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다 나보다 낫다고. 저희 엄마 그랬거든요. 나만 못한 사람 없다 생각하면 그게 다 맞고 맞아. 그리고 맞아. 나만큼 자식 키우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다 나보다 다 잘 키웠다 싶으면 그게 맞더라. 맞아요,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나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무슨 얘기를 누굴 얘기 들어도 이러고 들어요. 근데 그게 낮아지려는 이유더라고. 내가 낮아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이면 다 즐겁고 대단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낮아지라고 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삔이 나가는 거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네가 좀 모를 거니까 알려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이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네가 나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알려주고 싶은데 대신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대요. 대신 맞아. 죽어줄 수는 있다 하더라고. 걔를 위해서 장기를 내어주고 죽어줄 수는 있지만 사라질 수 있는 거는 걔가 사는 거지 내 경험을 걔한테 백날 주입을 해도 걔가 그래서 1도 들어가지 않는 거라. 저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거. 지방, 전신, 흡입까지 전부 다. 꽤 이른 나이 시작해서 한 20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대사 다 하고 자궁 난소에 문제가 생겨서 전부 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게 된 거죠. 대사순환이 문제가 많고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부종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책 읽는 거 듣고 진짜 강의가 처음에 너무 어려웠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착한 책을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왔었냐면 그 무릎 뒤에 오금 있잖아요. 작년에 그 오금뒤가 터져나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화지점맥류는 아닌 것 같은데 쥐도 매일 밤 쥐가 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초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처방해준 뭐 이제 약은 아니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것 같아요.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거 줬는데 그거를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안 먹으면 또 다시 쥐가 나고 이랬었는데 책 없는 식단 시작하고요. 제가 독감을 너무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2주를 코로나 때보다 더 아프게 앓아가지고 그때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8월 16일 날 3일 동안 72시간 단식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식단을 12월까지 정말 철저하게 했나 봐요. 3일날도 완벽하게 끊고 4달 동안. 네, 4달 동안 여기서 해줬었던 지파클래스에 나온 음식 처음으로 제가 부엌에 이제 저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을 봐서 제가 주말마다 장을 봐서 주말에 그 다음 주에 먹을 거를 다 해놓고 켜케이 쌓아놓고 회사도 이제 그걸 가지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4개월을 딱 지났는데 한 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달이 딱 지나고 어느 날 내가 그 약을 안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쥐가 안 나네? 이 생각이 딱 들어보니까 그 약을 안 먹었는데 쥐가 안 나네. 한 게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달이 딱 넘어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그거 하면서 한 달 지나고 3개월에 정말 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약 한 번도 안 먹고도 너무 편하게 잘 지냈었고 아침에 부종이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침에 딱 뜨면 제가 손 먼저 이렇게 보거든요. 부정이 있어. 붓고 이렇게 하면 아파요. 아프지. 그 류마티스처럼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아파서 몇 번을 이렇게 했어야만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지고 제가 원래는 하체 비만이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림프를 끊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비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까지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배에 살이 제가 하나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살이 붙었었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거기가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딱 빠졌어요, 뱃살이. 뱃살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1월에 밖에 음식을 좀 먹었나 봐요. 골라서 먹는다고 먹기는 해요.
가장 편하게 샤브샤브 먹는 게 가장 편했었고, 그리고 무슨 뭐 곰탕이라든지 이런 거 먹었는데 그래도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쓰레기였을 때 쓰레기가 들어가도 그게 쓰레기인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런데 몸을 한번 이렇게 비워놓고 나니까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밖에 음식을 좀 먹은 지 한 달,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너무 내 몸을 망가뜨린 시간이 길었었잖아요. 20대부터니까 얼마예요? 거의 25년을 몸을 배려한 건데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한 거죠. 난 너무 빨리. 이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는데 이제 방법은 저희가 알잖아요. 아, 이거 했더니 몸이 좋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명절 지나고 나서 또 이제 3일 72시간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해 먹고 있고 이제 오늘도 이제 가서 이제 장 볼 거거든요. 이제 다시부터는 다시 밟고 올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해봤던 그 어떤 다이어트 약물이든 뭐든 그 많은 다이어트들은 그때 반짝 그리고 더 내 몸에 데미지를 입었다면 이거는 누가 지금도 뭐 밖에서 뭐 키토시키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 맞고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로 뭐 드셨어요? 이거 라페는 안 끊어놓고 항상 라페를 뒀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또 이제 다 이렇게 쟁여놓고 거의 집에 지금 현재 냉장고에 있는 게 라드나 두테. 예, 그 기름. 라드 두테 때문에 살 빠졌을 거예요. 그거 장이 해놓고 장이 확실히 좋아져요. 그거 먹으면. 근데 그게 장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저는 못 해봤는데 일단은 기름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 일단은 해보자 라는 거였고 그래서 김치찜을 하든 뭘 하든 그럴 때 이제 그거 많이 넣고 마늘 수프도 저한테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냉장고에 지금 마늘 수프가 들어가 있고 생선탕이 들어가 있어요. 보식하고 나서는 네, 보식하고 나서 생선탕에 잘하셨다. 또 이렇게 배추 있잖아요. 배추 같이 넣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그거 먹고 이런 패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저희 이제 두 남자는 그 음식은 엄마 음식인 거죠, 아직은. 이게 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지금 아토피거든요, 성인인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나마 조금은 더 괜찮은 건 여기는 그래도 고기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잖아. 아롱사태, 뭐 수육이랑 이런 게 많잖아. 이런 거는 너무 인기가 좋죠. 해놓으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지. 근데 이런 맛에, 본연의 맛에 그 기쁨도 알게 되는 거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었어요. 내 몸이 바뀌는 거. 그리고, 아, 이제 안 나빠지겠다. 이걸 계속 하면 되겠다. 설밀라트를 끊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먹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맛있고, 이게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게 정말 널린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이게 내 삶에 정서적으로도 안전된다는 게 느껴져요. 이 그럼요. 음식이. 그럼요. 왜냐면 장이 편안해지면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런가 봐요. 막 이렇게 예민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몸이 감정이니까.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나만 잘하면 되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항상 총량이 했습니다. 다 있나 봐요. 어떻게 혼자 다 줄 수가 있겠어. 그런 신랑 그런 아들을 가졌는데. 네, 그런가 봐요. 어쨌든 도약하겠네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떤 뭘 주행으로 이루는 거 말고 다 가져도 충만한 느낌이 없는 거랑 가진 거 없고 달라진 건 없는데 느낌이 충만하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느낌 그거가 사실 네, 목적이기 때문에 네.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는 한번 큰 장애를 맞죠.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내 몸을 다 쓰고 불사질렀는데도 이렇게 이런 공허함은 뭐지? 네. 이제 거기하고 마주하게 되는 거가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를 얻는 거지. 가짜 내어주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는 사람 너무 많고 내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10마디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왜냐면 더 많은 책을 읽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뭔가 고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그 자괴감이 없냐는 거지. 문을 닫고 딱 나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부부가 굉장히 뭐 아주 친밀도도 있고 서로 막 존중하고 이러고 나가요. 그리고 문 딱 들어와서 여기서도 그러냐 이거죠.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건 그거거든. 그거를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알거든. 맞아요. 그리고 더 그 괴리는 내가 더 느끼거든. 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성당에서 M이라는 그 부부가 같이 일치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랑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부부 이제 가서 다른 부부들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었던 일 얘기하고 편지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그러고 들어서 보면 이제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안 좋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그 M이부터 때려치자. M이를 때려치자. 왜냐면은 우리는 그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뭐 밖에 나가서는 뭐 우리 사랑하는 리치 오빠가 어쩌고 이러고 나서 집에다 딱 들어가고 입 내밀고 있고 그럴 때 진짜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것부터 때려치자고 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가 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로 가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문을 열으나 닫으나 그게 진짜고 내가 네. 진짜 지금 느끼는 느낌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아니고 네. 진짜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거가 나고 내가 그 삶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두 가지가 없으니까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집 분한테도 어저께 내가 노는 길에 그냥 놀러 와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놀자. 그러고서 오늘은 되게 마음이 한가져 보이세요. 촬영 전날은 바쁘신데. 그래서 내가 그러네. 그러고 나서 늦게까지 놀면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도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 얘기는 나보다 이제 많이 젊으니까 너는 진짜 좋겠다. 진짜 그렇게 사는 너의 앞에 나이 든 사람을 보고 살잖아요. 그런 부부를 보고 살잖아. 문 열으나 닫으나. 그런데 그거를 책에서 볼 수 있고 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매번 그런 사람이 이제 딱 옆에 있으면 진짜 쉬워지거든. 따라하기가. 그 샘플이 있다라는 게. 근데 우리도 내가 살면서 그런 샘플이 있었어요. 그런 샘플이 있었고 저 나이에 대해서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가 되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샘플이 되게 좋고 결국은 그런 샘플이 되어가는 과정이 내가 이제 이것저것 겪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쭉 괜찮았는데 왜 그런 생각? 뭘 나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 찍찍 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정말 저거지. 그런데 이런저런 거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뭐 저도 막 집도 뛰쳐나가고 뭐 한 달 동안 나가 있고 막 그러고 예리님이요? 에리님이지. 왜요? 그래갖고 되게 롱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사는 게 맞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그런 게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끝낼까? 아니면 결혼 생활? 결혼 생활 아니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나까지 아예 끝낼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뛰쳐나갔다고 또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저 에리님은 참 팔자 좋은 여자 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그런 사람도 없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고 그냥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에리님 있잖아. 에리님 한 번만 만나면 뭐 요새 법륜스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나면은 막 치유가 일어날 것 같은 없다고. 그런 일은 없고 내가 내 삶 안에서 겪는데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어떤 영상 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소피아 로렌이 이태리 사람이더라고요. 소피아 로렌이 굉장히 힘든 역경 속에서 어쨌든 그 배우 생활을 하면서 삶 자체를 아주 그냥 강인하게 살아난 사람인가 봐요.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그 또래의 나이 든 분이 항상 무슨 삶에서 힘들면 와도 소피아 로렌도. 소피아 로렌이면 어떻게 했을까? 소피아 로렌이라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때 이런 게 어떻게 견뎠을까?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델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이 간신히 걷는 이 엄마를 이 소피아 로렌도 간신히 걷는 두 분을 만나게 해서 그 만나는 장면을 이제 나오는 영상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쩌면 소피아 로렌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구체적인 딱 모델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만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순탄하고 행복한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인드는 꽃길이었지. 그러니까 자기처럼 상관이 없다고. 네가 뭐 먹을지 나한테 물어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했니?
근데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다 이제 누구든지 오지.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렇게 그 자괴감을 갖는 그 과정을 이제 거쳐서 자기를 진짜 들여다보고 야, 이거 순전히 가짜였네. 이거 순전히 누구 보라고 사는 인생이네. 라는 걸 이제 깨달으면 아 진짜 남들 앞에서 하하거리고 집에 와갖고 하고 있었네. 이러고 있었으면 이제 거기서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지면 이제 바로 잡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 같았었어요. 점점 저희가. 제일 제가 원하는 삶이 뭐였냐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무 행복한 거. 오늘 해야 될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침 눈이 팔딱 떠지고 막 이런 삶을 원했거든요. 가슴이 뛴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아, 이거 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 삶이었으면 했었어요, 저는. 일하고 삶을 따로 동떨어져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 지금 행복해?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왜 가슴이 지금 안 뛰지? 이걸 하는데? 그러면 가슴 뛰는 게 뭐였지? 뭘 하면 너는 좋지? 나이가 이제 50대 초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다시 또 그 생각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일찍 하는 거지. 일찍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진짜로. 삶이 너무 이렇게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내가 가득 찬 느낌이 안 든 거예요. 순간순간 햇살을 보고 좋다 이 느낌은 내가 갖고는 있으나 내 삶이 정말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와 좋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제가 지금은 약간 좀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를 도대체 예전에는 나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나 이거 잘했다? 라고 말을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잘했던 게 정말 잘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나를 못 잊겠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네. 얘기를 하면서 답을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답은 세월 속에서 찾아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냐인데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반드시 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두지 않고 그런 시각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있으면 네. 오히려 그 내 다른 그런 다른 경계의 걸 못 받아들이는 거지. 답정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까지 되기까지가 그 여러 가지 번뇌가 있어야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오는 거가 힘들었지 지금부터는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가볍게 있으세요. 그리고 쉬어야 돼. 맞아. 쉬어야 돼. 왜냐면 쉬지 못해서 예민해졌던 시절이에요. 저도 예민해졌고 힘들었던 건 내가 너무 힘이 들었고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됐다. 그럼 똑같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혹사시키고 몸을 그렇게 진짜 완전히 그 버닝아웃 시킨다는 거는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 것 같아. 누구나. 근데 그러기 전에 알아채고 이렇게 지혜롭게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라 지금 아마 제일 중요한 시점이고 꼭 필요한 시간일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맞아. 일도 사랑하시고 또 모든 걸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 인사팀에서 한 10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직장인들의 다양한 또 성향들을 보잖아요. 정말 일을 잘하고 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이 곧 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일은 항상 내 맘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약간 그런 혼란이나 번아웃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는 일이 사실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일은 정말 내 24시간 중에 8시간인 거고 나머지 16시간이 나기 때문에 일을 조금 벗어나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 말고도 아까 뭐 살살을 배운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데서 좀 벗어나는 거?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지나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맞아요. 근데 그 시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견디는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견디는 시간이 없이 누군가 번져내줬다면 그건 있었던 일이 아니지 경험 안 한 거지.
이제 항상 또 이런 시점을 영석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드님이세요? 아들이 이제 지금 스페인에서 이제 지가 이제 있는 돈도 다 쓰고 이제 그 비자도 이제 만료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잡아야 되니까 그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그 이력서를 내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아직 능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비자 문제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비자가 이제 좋은 호텔에 이제 그 매실령 있는 데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서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식적인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 비자로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막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삶에서 이제 을 입장에 대해서 그걸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그 이력서를 이제 다니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가 겪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작전을 하죠. 그러면 아까도 했으니까 내일 받자. 왜냐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걸 알거든. 그리고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 아는데 그 견디는 시간은 힘들지. 힘들고 떨리고 무섭고. 그게 뭔지를 알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겪을 때 힘든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식이 겪는 걸 볼 때 또 그 느낌이 뭔지를 또 나도 느끼는 거지. 걔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은 뭐 그냥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잘 컸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으나 그런 인생이 없잖아 또. 그리고 걔가 잘 컸다고 해도 또 그 손주가 또 날 또 힘들게 한다고. 손주 또 아토피 때문에 맨날 엄마 할머니 불려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얘랑 이제 통화를 하고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딱 객관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얼마나 좋겠나 싶은 거예요. 저는 만약에 자기가 이랬던 평생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그 스페인에서 이력서를 다니면서 그렇게 비자 때문에 거절당한 얘기, 뭔 얘기 스토리들을 근데 그 하루하루는 이제 막 천둥같이 무너져 내리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까 뭐 그런 얘기도 엄마 제가 비자 끝나면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네가 선택이잖아. 거기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건 돌아와서 그때 더 견뎠어 봐야 되는 거였나? 그걸 후회할 자신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뭐 걔는 와도 그만이고 우리는 안 와도 그만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낸 거를 보는 입장이 딱 되니까 이래서 이게 진짜 인생이 딱 끝났다 싶어도 또 한 번 내가 겪었던 걸 또 한 번 이제 그 시절을 겪는 애들을 보면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친정에 가면은 우리 엄마가 이제 내가 이제 막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남편이 사진을 잘 찍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은 걸 옛날에 현상을 했잖아. 현상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엄마가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진 보면은 누가 보라 그러면은 안 볼 수도 없고 사진도 막 이만큼씩 주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아니라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보는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 거야. 예, 김밥만 싸는 옆에 내 같진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감정이입하면서 막 보고 그 즐거워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손을 이제 보잖아요. 보고 나면 우리는 일체 얘기를 안 했거든. 뭐 엄마가 사는 세월에다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쟤는 히히낙낙 깔깔거리고 너는 그래도 넌 남편 잘 만났잖니. 너는 그래도 그 장태석 같은 사람하고 안 살고 너는 참 그래도 너는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엄마보다는 낫다. 이러고 살아도 돌아왔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뭐 힘든 얘기다. 그런 거 같은 거 서로 안 나눈다고. 그런데 눈은 있으니까 다 보잖아, 애를.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거를 무심히 넘겼었거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번 왔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빨갛게 된 거야. 이제 설거지를 하도 오래 하고 이제 주방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걔는 말하면 엄마 이렇게 식당에서 엄마 저 주방에 있는 딱 보면 자기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딱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니 했더니 설근이 있어요, 설근. 그러더라고. 설근이 뭐니 했더니 설거지 근육이. 반팔을 딱 입으면 설거지에서 생기는 근육이 따로 있대. 저 설근인데? 주방이다 쟤는. 딱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가 웃기는데 왔는데 손가락이 여기가 빨갛게 이제 말하자면 관절이 다 부은 거지. 딱 부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가슴이 싸하더라고. 그러니까 M이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걔가 짠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날 보내고 맨날 대성통곡을 했겠다. 어땠을까 그걸 보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시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다 나이 들고 뭐 그 일을 네가 하려면 어차피 주방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람이 있고 그러고 살아도 너무 보람된 삶이다. 그건 이제 자신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엄마는 나를 가고 낄낄거리고 막 둘이 옷 입어보고 놀고 이제 저를 가요. 가고 나서 야 어땠을까 매번 아니 혼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울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대로 이제 엄마 입장에서 겪으니까 이게 나이 드는 거다 진짜. 내가 겪을 때 얘기하는 거는 그냥 투덜거리는 거고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나를 보면서 엄마가 무슨 심정이었을까가 그 심정이 딱 드니까 진짜 나이 들어가는 거가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겪는 거 이제 내가 좀 힘들다고 느끼고 내가 나한테 느끼는 이런 이중적인 괴리감, 자괴감, 내가 이런 말 자격 하나 있나? 내가 누구한테 있다고 설명을 해. 너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요. 안 들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나이가 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게 뭐지? 나 이거 왜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자꾸 나한테 사람들이 왜 뭘 물어보러 와? 내가 무슨 매파도 아니고 정신 상담사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막 도움을 준다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나는 아니거든. 난 진짜 그런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나를 정정당당하게 만들어요. 정정당당, 명명백백하게 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아유 이건 숨겨야 될 일이고 이건 좀 가릴 일이고 이건 좀 이렇게 나서면 안 될 일이고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부끄러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정당당 명명백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랑 삶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없어지더라고. 아 그때 그 얘기는 내가 일부러 굳이 얘기해서 오해를 살 만하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뭐하러 얘기해. 했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은 아 진짜 좋은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또 때가 또 많이 했네. 또 많이 했네. 조금만 얘기 오늘 하고 딴 사람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함께 함께 계시겠네요. 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얘기 좀 해보세요. 저요? 저는 뭐 그래도 나름 저 하고 싶은 거를 좀 잘 해온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하실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그걸 저도 막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저는 어느 순간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것도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라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미래를 좀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좀 목표예요. 하루하루 그냥 잘 때 이렇게 할 걸이라는 생각 안 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뭐 엄마는 좀 속상하실 얘기겠지만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레스토랑 가서 일했어요. 저는 요리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29, 이제 30 될 때 이제 엄마한테 지금이 아니면은 도전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30 넘어서 뭐 누구 만나고 결혼하고 하면 더 못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요식업이나 외식업이라는 사업이 나한테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을 딱 1년을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도 걱정도 많으셨고 저도 뭐 불안은 했지만 일단 질렀어요. 하고 1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아니다. 이 길이 지금은 내가 앞으로 30년, 40년을 끌고 갈 업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인사팀이 잘 맞아요. 좀 천직인 것 같아요. 힘들기는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부정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고 에너지는 빠지지만 싫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사 인사팀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사실 회사라는 거는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내 회사가 아닌 이상 그래도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은퇴를 하는 게 지금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지트 같은 거 하나 꾸면서 무국적 식당, 저는 또 와인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아지트 공간을 꾸미는 게 저의 다음 목표예요. 이 식당은 어떻게 접해보셨어요? 막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죠. 전 또 술도 좋아하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점심을 먹으면서 뭐 얘기를 면담을 해요. 하고 미팅을 하고 또 저녁 때도 뭐 임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또 술 한잔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4가지 중에 밀가루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체 면도 좋아하고 회사 다니면서 점심이 식단이 아니니까 사 먹으면 거의 다 면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대체할 수 있지? 이제 뭔가 대체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가 계속 좀 고민되고 좀 공부하고 싶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그냥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출연자분들이 들으면 보통 마음에 이제 걱정이 생기거나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든 잘할 잘 거니까 갈 것 같은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니 뭐 약간 그래, 이 그런 또한 배짱이- 지나가니 맞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 1년 해보시는 그 배짱도 음. 저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하시고 사실 그때 뭔가 식습관이나 이런 게 많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일할 때요. 네, 왜냐면은 먹어야 될 때 못 먹고 음. 뭐 약간 한 10분, 15분 짜장면 먹고 남들은 이제 레스토랑 하면 남들은 이렇게 막 1시간씩 음식을 즐기지만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하고 일 끝나면 뭐 1시, 2시에 집에 가서 야식 먹고 그래서 그때 무너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사 돌아와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하고 요즘은 사실 집에 이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하면서 집밥을 많이 먹거든요. 둘 다 밖에 나가서 먹고 나면 막 속도 부글부글 거리고 부대끼고 이래서 해 먹으면서 조금 컨디션도 좋아지고 속도 편해지고 그래서 막 둘이 약간 또 그렇게 장 봐서 복작복작 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요. 밥 먹는 것도 편하고 약간 그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점심에 도시락 싸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시간을 최소한 30분을 두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에는 막 그냥 일하면서 김밥 먹으면서 막 일하고 이러다가 그래도 먹는 시간, 플레이팅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보려고 하죠. 아유 좋네요. 아, 그럽니다. 어떻게 식단은 그래서 뭐 해보시고 뭐 바뀌어진 게 있으셔요? 저는 아까 이제 그 식단 뭔지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필요를 느낄 때 그걸 싹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스펀지처럼요. 근데 지금 12년이 됐어요. 대장암에 걸린 지. 근데 그 대장암도 제가 고기를 좋아할 뿐이지 막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거나 식생활이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불규칙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장암이라는 선거를 받고 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또한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 나한테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장암에 걸리고 나서도 물론 초기 일기였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전이되거나 항암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딱 이렇게 선거를 받고 나서 그래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십자가를 주신 거니 저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5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진짜 야채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야채만 골라 먹고 육류는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나 입이 간사해서 내 입에 맞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사실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또 용종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는 거기 건강검진센터에서 뛰지를 못하고 제가 처음 대장암 그 판정 받았을 때처럼 판상형 용종으로 또 이렇게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고 용종을 띄고 검사 결과를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가면서 조금 걱정은 됐죠. 그렇지만 내가 예전처럼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지 않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으니 뭐 별 걱정이 있겠어? 그렇지만 이게 떨리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막 이렇게 보시고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잘 그냥 조직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검사 이제 걱정하실 건 없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기회를 제가 편한 대로 막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내 남은 삶을 조금 이렇게 식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로도 이렇게 좀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또 그런 아픔들을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살았다. 뭔가 좀 생각도 좀 하고 나이만 먹었다 싶은 생각을 제가 딱 가졌어요. 아이고 나이 잘 드셨는데 뭐. 아니에요. 그래서 밝고 얼굴도 제일 젊으세요. 밝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아픔은 없었지만 뭐 그 대장암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지 그게 그러니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늘이 무너지기도 할 텐데. 저는 받아들이신 진짜 거지. 쉽게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처나 이런 거 또 삶에 있어서 조금 다운된 기운으로 삶을 살까봐 걱정이 돼서 조금 많이 돕기는 했고 그것도 제가 또 알고 근데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명퇴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즐거워요. 얼굴에서 보이듯이. 제일 바쁘세요. 아, 백수 과로사의 표본. 백수가로사.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을 꿈꿨어요. 네, 직장 맞아요. 다니면서. 저는 직장 생활 33년도 정말 열심히 누구한테 손가락 당하지 않고 정말 누구한테 창피하거나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33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놀 데 있어서 질 때까지 그게 제가 33년 동안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네. 나한테 주는 네, 선물이다 네, 생각을 네, 하고 그게 네. 1년이 됐든 2년이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질 제가 때까지. 네, 하고 싶은 만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가면서 살다가 제 3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을 그때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제 2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조금 놀 만큼 놀고 나서 저의 3막을 좀 생각을 그때 해볼까? 가봐서. 그때 가봐서요. 근데 이렇게 노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3막이라기보다도 제가 놀면서 한 가지는 뭔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을 그만둔 지가 지금 1년 됐거든요. 이때까지만 1년을 지내는 동안은 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눴네요. 덕분에. 네. 아니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간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순수하고 이쁘고 진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느낌이 그게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뭔가 철이 이렇게- 없어 보이죠? 아니 그게 좋다고 그게 좋고 아니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네.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다고 그러고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하기가 맞아. 나이 들어서 그게 어렵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내어주고 그다음에 또 귀 기울여 듣고 젊은 사람 얘기 또 듣고 그렇게 되기가 저는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기 너무 좋아요. 아니 예전에는 솔직히 내가 모르면은 모른다 표시 안 내고 그 소리만 표시만 안 내면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나를 잘 드러내는 방법이고 사람들한테 껍질만 바라보게 그렇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법인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걸 두 가지로 인식하지 않는다니까요. 네네. 그 갭이 없어요. 네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내가 스스로 응. 또 거짓이다. 이런 느낌이 없이 네네. 있는 그대로 그냥 정정당당하고 그냥 네네. 보이는 대로 명명백백하면은 내 안에 그 갈등이 없어서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나에 똑같이 대해서 돼. 응.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긍정적으로 그건 너의 선택인 그렇지. 거지. 나는 나를 그대로 보이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만나는 게 너무 건강하게 좋아요. 맞아요. 건강하게 사는 음. 진짜 큰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도 빨리 거르는 게 또 건강한 삶의 기본이죠. 그렇지. 왜냐면 상관없어지니까 걸러지지. 아. 내가 그러거나 말면 그런 사람들은 나가기 싫어서 안 만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러서 아유 저건 만나면은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서 딸을 시키거나 뭐거나 이제 걸러지죠. 근데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서로 나쁜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래간만에 저의 이야기를 한 차례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항상 들어만 줬거든요. 옛날에 컨설팅 했었던 게 있어서 내 이야기를 내어놓고 또 거기에서 이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참 잘 왔다 오늘 참 감사한 두 분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했어요. 네. 그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굳이 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얘기하면서 본인이 답을 찾아줄 것 같아서 네,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저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이제 조금 나사를 살짝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나사가 너무 세게 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유능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아요. 유능한 줄 알았네. 근데 아니네. 근데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너는 이 정도였잖아. 근데 유능하지 그거가- 않게 사는 삶이 더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한다 듣던 삶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게 억지가 되거든요. 근데 나 옛날에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 그냥 추억으로 돌리고 그냥 유능하지 않은 채로 살아도 괜찮고 그게 나이 먹으면서 훨씬 그게 진짜 유연하게 나를 돌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나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갖지 않는 거. 아까 백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애기도 백지 네, 같다고. 저는 어른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근데 이제 백지가 아닐 수밖에 없는 어른들이 있는데 지금 느끼는 그런 질문을 막 하시니까 한 번 더 다시 백지에 놓고 다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를 하는데 그 여유를 안 주시면 이제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찾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하시겠다. 근데 지금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도 다 온전히 과정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건강도 찾고 수유도 잘했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우리가 아기 때문에 겪는 이 갈등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도 듣고 이제 또 그게 또 저한테 또 자양분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또 배워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사는 기간 동안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뭔가 조금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이뻐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쌈에도 연만도 연락하지 말고 엄마 연락 와도 가지 말고 그것만 명심하고 이 시간이 역시 내가 생각하고 부딪혀 보자라고 했던 그런 자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아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확실히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차이가 진짜 크지?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다름은 있는데 네. 그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럼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어떤 식으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있다 보면은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편안한 가운데 얘기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출가를 시킨 결혼을 시킨 자녀를 대하는 어떤 내 마음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일이 없고 그냥 습성대로 그냥 하는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의식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물론 이건 저의 얘기일 뿐이고 제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서 어찌 보면은 이제 간섭이고 주제 넘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자유가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는 그거는
사랑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이 됐고요. 진짜 각본 없이 또 시작된 것들이 너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뭐 특별히 무슨 병 그 극복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삶들을 어쨌든 다 거치고 지금은 어쨌든 이 집밥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딱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나누는 얘기라 그래서 쉽게 더 공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았고 난 사실 걱정했거든. 이거 미역국하고 이거 고등어 먹어가지고 이거 밥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래도 그것도 맛있게 잡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약간 그 어머니라는 주제였잖아요.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 부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머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이제 말하고 나서 돌아와서 약간 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하는 것들은 다 아버님께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랄까 좀 생계를 책임지거나 이런 좀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또 뭔가 지켜내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어머니한테 약간 사랑을 받는 게 좀 맥락이 있었지만 사실 두 분이 같이 하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들으면서 약간 오늘은 어쩌면 엄마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진짜 비슷해요. 저는 딱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진짜 많이 났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 영상 항상 보시더라고요. 집에서 TV에 이렇게 틀어 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오늘은 약간 딴 얘기는 필요 없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고 그리고 약간 제 관점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딱 제 나이 때였을 것 같고 또는 저보다 지금부터 한 플러스 한 5, 10년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약간 나이대에서 뭔가 저랑 제 동생을 키웠을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고민들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 했지. 그렇죠.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적거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집밥에서 출연자들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수혜자는 겸인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이제 어쨌든 많이 살았고, 근데 겸이는 지금부터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가고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런 큰 일을 할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고, 그리고 이렇게 딱 대면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고민한 얘기들, 그리고 진짜 겪어낸 얘기들, 그런 얘기를 바로 진짜 완전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지는 시간을 매주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커진 게 아니고 나에게는 부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키워졌는지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겸이한테는 지금 이 나이에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주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워낙 또 마음밭이 워낙 그랬었던 사람이라 더 쑥쑥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도 겸이 부모님한테 감사하죠. 사실 이렇게 길러진서 말하자면 파트너처럼 얘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겸 씨를 애처럼 느끼고 자꾸 이렇게 뭘 가르쳐야 되고 만약에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서로 그런 관계라면 이거 뭐 지속도 안 됐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내 나이 또래 못지 않은 그런 마음밭이고 그 용량도 그렇고 그래서 참 겸이 엄마 아버지한테도 참 잘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나눌 수가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그냥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때는 되게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윗부분 한참 싸워야 되고 부부끼리 싸워야 되고 되고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사람 지켜내 주신 것들 되게 감사하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덕분에 약간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저도 되게 이렇게 살아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걸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그 시간이 되게 값졌다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